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폭스바겐의 인기 SUV 티구안인데요. 자,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SUV들이 상당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으로 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티구안은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SUV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벌써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티구안을 다룬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분위기를 바꾸고 등장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티구안 페이스리프트 모델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내에서 3A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 합리적인 유지 관리, 경쟁력 높은 편의 안전 사양을 갖추겠다는 것인데요. 이 전략을 쓴 첫 번째 대상 모델이 신형 티구안입니다. 티구안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600만 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인데요. 이번 모델은 2세대 페이스리프트에 해당합니다. 과거 이랬던 디자인이 이렇게 달라졌죠. 저희 팀에서도 디자인 변화에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새로운 눈매의 헤드램프에는 IQ 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매트릭스 LED가 탑재됩니다. 반대차로는 물론 선행차까지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으면서 밝은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는 동급 국산차에서는 볼 수 없는 옵션인데 덕분에 야간 운전이 매우 편했습니다. 후면부 리어램프도 풀 LED 구성이며 방향 지시등은 순차 점등 효과까지 넣어놨고요. 실내 분위기도 새로워졌죠. 눈으로만 보면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부분이 소프트한 소재로 마감됐습니다. 도어 하단 컵홀더조차 플라스틱 소재 노출 없이 꼼꼼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에 자리한 폭스바겐의 새로운 엠블럼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계기판은 다양한 정보를 보는 것 이외에 내비게이션이나 주행 안전장치 정보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도 새로워졌는데요.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제스처 컨트롤까지 지원합니다. 공조장치는 터치식으로 변경됐고요. 국산차 수준은 아니라도 내비게이션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트는 메모리와 열선을 갖추고 편안한 착석이 가능한데 아쉽게 통풍 기능이 빠졌습니다. 나머지 공간도 볼까요? 잠시 신형 티구안의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강화된 ADAS 기능도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연동해 작동하는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인 트래블 어시스트,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사와 달리 어댑티브 크루즈를 활성화시킨 후 이 버튼을 눌러야 차로 유지까지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외에 360도 전방위 카메라가 탑재됐는데요. 단순 어라운드 뷰 이외에 3차원으로
주의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능도 동급에서 보기 힘든 구성이고요. 자동 주차 기능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이 밖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데크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사양 탑재는 폭스바겐 코리아의 3A 전략 중 모어 어드밴스드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럼 나머지도 볼까요? 먼저 가격 부분은 기존 대비 240만원까지 낮췄습니다. 여기에 프로모션 할인까지 받으면 앞자리가 3,000대로 바뀌는데요. 합리적인 유지 관리 부분은 5년 15만 킬로미터의 보증 연장 프로그램에 사고 수리 케어 서비스, 블랙박스 장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최상의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국내 제조사들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3A 전략을 앞세우는 신형 티구안이 주행 부분에서도 저희 팀에게 A 등급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티구안과 함께 가볍게 달려볼까요? 자, 주행 모드는 임의적으로 스포츠를 한번 써보죠. 요즘 변속기들 제어 로직이 좋으니까 이 변속기도 스포츠로 한번 하고 필요에 따라서만 수동 모드를 써보겠습니다. 네, 현재처럼 가속을 하고 있을 때 엔진 배기량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2리터 TDI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탔던 모델이 4모션을 장착했었는데, 지금은 전륜 구동형 티구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뭔가 약간 나아진 그런 점들이 눈에 띄는데, 엔진 배기량은 같습니다. 하지만 개선이 있었죠. 자, 일단 소비자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성능 부분에서의 개선이 있는데, 자, 토크가 2kgm/m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150마력으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최대 토크가 기존 34.7에서 36.7로 오른 만큼, 그리고 이 토크 밴드, 엔진의 마력 밴드 역시도 앞쪽으로 조금 당겨졌기 때문에 실용 구간, 특히 시내 주행을 할 때 순발력 부분에서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시내 주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현재 이 티구안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죠. 자, 현재 7단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모델들은 어떤가요? 저속에서 움직일 때 약간 울컥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폭스바겐이 DSG를 상당히 먼저 썼던 브랜드여서 노하우가 충분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자, 저속에서 움직일 때의 울컥거림, 자, 잠깐 속도를 낮춰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자, 섰다가 다시 밟을 때, 이 변속기, 자동 변속기에서 이제 나오는 클리핑 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그런 초기 발진을 만들어 주는데, 듀얼 클러치는 그런 것들이 참 떨어졌었죠. 이런 것들이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뭐 르노 삼성 모델, 이런 데서 아쉬움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현재 티구안에서는 그런 점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이 정도라면 사실 뭐 굳이 막 예민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자동 변속기와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데, 일상 주행을 감안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현재 이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변속기의 직결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이점을 보여주고요. 자, 또한 엔진도 배기량은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트윈 도징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뭐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기업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자,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데, 사실 소비자들 이런 거 느끼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배기구에 이렇게 코를 대고 CO2를 맞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엔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 김선웅 기자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디젤 엔진에는 다양한 후처리 장치들이 탑재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에서 나온 배출가스는 산화촉매 DOC, 미립자 필터 DPF,
요소수 촉매인 SCR까지 지난 후 머플러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데요. 폭스바겐의 신형 디젤 엔진은 DPF가 1차 SCR 촉매 역할까지 겸합니다. 이 부분이 SCR 인젝션 장치고요. 여기서 질소 산화물을 1차로 줄여줍니다. 이후 차체 하부 쪽에서 SCR 촉매를 통해 질소 산화물을 한 번 더 제거해줍니다. 요소수는 특성상 온도가 너무 낮으면 촉매 역할을 못하고 너무 뜨거우면 요소수가 증발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열 관리가 중요한데요. 온도가 높은 DPF 부분에서 질소 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분명 칭찬받을 만합니다. 폭스바겐은 유로 6D 인증은 물론 7도로 주행 테스트인 RDE에서도 유로 6D 기준보다 낮은 배출가스를 기록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는 동안 저도 잠깐 쉬었습니다. 오늘도 좀 더워요. 자, 그리고 티구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핸들링입니다. 자, 국내 브랜드인 현대 기아차가 어땠었죠? 초기에는 도요타 차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을 주력으로 볼 때는 토요타를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오르고 나니까 유럽에 대한 이 니즈가 커졌죠. 그러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모델, 그래서 성능이 좋은 폭스바겐 모델들을 가지고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타이어 업계에서 타이어를 개발할 때 쓰는 가장 핵심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 모델들입니다. 물론 BMW 3 시리즈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이 현재 티구안, 국내도 사실 이 등급의 SUV들이 많이 있고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격 역시도 수입차를 넘보는 그 수준까지 와 있는데, 자, 일단 시각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국산 SUV들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특히 실내에 가진 것들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차를 탔을 때 그 차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화려하고 예쁜 혹은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해봤더니 인성이 조금 별로예요. 뭔가 성격도 조금 까칠한 것이, 마치 저같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되게 평범해 보입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뭐 크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독일 차들, 우리가 독일 차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어떤 경우는 뭐 브랜드만 있는 뭐 허울뿐이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접근하면 이들이 뭔가를 위해서 어디다 시간을 썼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자, 셰시 같은 경우 그렇죠. 지금 엔진만 보면 뭐 사실 150마력 평이하잖아요. 하지만 자, 지금 브레이킹, 턴, 네, 균형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자, 지금 전륜구동형 모델의 티구안이죠. 자, 오버스피드로 코너를 들어가면 당연히 지금 들어가 볼까요? 쭉 언더스티어가 납니다. 자, 근데 적정 속도 이걸 유지하면서, 자, 다시 가볼까요? 자, 야, 마치 뒤에서 전륜 기반의 4륜구동 모델 뒤에서 뭔가 싹 밀어주는 것처럼 언더스티어 기반이긴 한데 나름대로 뉴트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도 그러면서 안으로, 바깥으로만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싹 말고 들어오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오버스티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참 말로 하기 힘들 정도의 균형감. 네, 확실히 폭스바겐이 밑에 뭐 아우디, 포르쉐를 거느리고 있는 브랜드답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세팅을 잘하네요. 다만 현재처럼 이제 조금 과하게 속도를 올려서 이렇게 코너에 확 들어오다 보면 ESP가 개입을 하는데, 폭스바겐 모델들도 ESP를 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골프 GTI도 끌 수가 없고, 끌 수 있는 거는 골프 R 정도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티구안을 운전하실 분들은 아마도 없으시겠지만,
네, 어떤 급작스러운 그런 조건에서는 ESP의 개입이 생각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조금은 이렇게 팍팍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레인 체인지를 비롯해서 자, 다양한 환경에서 ESC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타이어의 한계가 조금 낮다 보니까 횡으로 힘을 걸어줄 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ESC가 갑작스럽게 개입하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주행 라인을 그리는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한 것보다 차가 조금 더 안쪽으로 말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네, 다른 것보다 이 핸들링, 네, 의도적으로 프론트 쪽으로 하중을 쏟아줘도 네, 리어가 이렇게 확 빠지거나 이런 모션이 나오지 않아서 좋네요. 자, 그렇다면 너무 이 밸런스 중심 이 차 타다 보면 다 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발진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자,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9.6초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9.3초가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토크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타이어에서 미끌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모델은 4모션이었죠. 4륜구동 모델은 발진 가속을 할 때 미끄러짐 없이 바로 발진하기 때문에 성능이 대부분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올랐을 때는 대부분 투휠 모델의 가속이 좀 더 빨라지는 것이 보통이고요. 자, 때문에 이 높아진 토크, 그로 인해서 초기 발진 때 약간의 휠스핀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 본다면, 네, 실제 이 타이어에서 그립만 확보된다면 8초 후반까지를 넘볼 수 있는 그런 가속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풀체인지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당시에는 10초대였죠. 그것과 비교를 하면 분명히 빨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베르드라는 모델이 쓰이는데 사실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는 타이어 중에 하나거든요. 성격으로 놓고 본다면 좀 둥글둥글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티구안이 갖고 있는 어떤 차체 셰시 이런 균형미로 놓고 본다면 그립이 조금 더 높아져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역시 뭐 제동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 최장으로 이 최단 대비 한 2m 정도의 편차를 보여주었는데 요건 사실은 제동 시스템보다는 타이어 쪽의 이슈였거든요. 또한 이제 현재 시험 환경이 다른 때보다도 조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지칠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환경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타이어가 이 제동에 대해서 버텨주는 그런 지속성이 조금만 더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차는 이 스티어링을 꺾었을 때가 정말 진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싹 하고 말려 들어오는 언더인 것 같지만 네, 이 뉴트럴한 이런 감각이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독일차답게 약간의 하드함은 가져갑니다. 사실 뭐 타이어의 편평비만 보더라도 50 그리고 휠이 19인치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아주 유리한 그런 세팅은 아닌데 그래도 50이라는 편평비는 요즘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뭐 표준적인 수준이 되죠. 그래서 약간은 하드한 성향을 갖는다. 하지만 국산 SUV들도 핸들링을 잡기 위해서 이 타겟으로 벤치마크한 모델이 대부분 폭스바겐 모델들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국산 SUV들도 많이 하드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티구안이 더 소프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만나는 그런 다양한 영역 그리고 범프를 비롯한 이 환경 안에서 나름대로 좋은 승차감,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세단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하드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숙성 측면을 볼까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폭스바겐의 이 디젤 엔진, 정확히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유럽 차들의 디젤 엔진은 소음이라는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으로 볼 때 우리는 소음에 민감하지만 그쪽 시장은 그것보다 어떤 기계적인 감성 그런 부분에서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폭스바겐 역시도 글로벌로 차를 파는 브랜드답게 현재는 이 정숙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티구안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고속에서는 어떤지, 또한 연비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티구안 고속주행 능력 어떤지 볼까요? 자, 최대 발진 가속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속도 상승폭 지금 보이시죠? 130, 140 어느 정도 꾸준한 가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 발진 가속 정지했다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사실 9초대 차가 아주 빠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150마력 출력을 갖고 있는 차, 그리고 속도를 지금 올려가는 과정, 사실은 이 가속에 대한 부분보다 현재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안정감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스피드미터 이제 197, 198, 9, 자, 시속 200km에 지금 이르는 상태죠. 여기서는 이제 거의 속도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다른 것보다 가장 좋은 것, 여기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시험 코스에 지금 이 뱅크가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속도만 올라가 있을 뿐 운전자가 느끼는, 저도 지금 뭔가 말에서 별로 긴장한 티가 나지 않잖아요.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갖게끔 만들어줘서 좋네요. 별로 뭔가 긴장감이 없는데요. 자, 탑 스피드 자체가 높은 차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150마력이라는 출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를 갖게 되는데, 사실 이 안정감 부분, 국내에서 사실 이렇게 달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아우토반이라는 태생적인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독일차답게 고속에서 분명히 이점을 보이게 되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일본 차들 정말 고속주행 안정감이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속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양산차 같은 경우는 시속 180km 정도의 제한이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차들이 개발되고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고속 주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스포츠카들도 별로 안정감이 좋지 않았어요. 반면 이 유럽 차들, 특히 독일 차들은 지금 같은 이 환경, 아우토반이라는 태생적인 이점을 갖고 있었던 만큼 만족감이 높고, 자, 고속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를 탔을 때 마음에 드는 부분 하나를 더 꼽는다면 바로 주행 연비인데요. 자, 앞서 김선웅 기자가 트윈 도징 시스템을 비롯한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이제 선웅 기자는 수고를 했지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장 와닿는 건 성능 그리고 연비죠. 자, 연비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티구안은 상당히 끝내줍니다. 리터당 20km 정도를 그냥 달릴 수 있으니까요. 이건 분명한 메리트가 되죠. 대략적으로 별로 신경 안 쓰더라도, 또한 시내 주행이 가미가 되더라도 최소 리터당 15km 정도는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비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었죠. 첫 번째, 핸들링이 매우 좋았다. 균형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쓰기 편하게 다듬어진 DSG도 좋았죠.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네요. 거기에 연비까지. 자, 티구안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별로 화려한 점은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 그냥 다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요. 하지만 시트 하나에 앉아봤을 때 뭐 꾸밈 자체는 없지만 상당히 편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폭스바겐 차원에선 나름대로 화려함을 추구한 거거든요. 때문에 이 새로운 모델, 어떤 그 시각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그런 이점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티구안은 충분한 매력을 전해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이제는 많이 생겼죠. 네, 이전처럼 가격을 높게 해놓고 할인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가격 자체를 낮춰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스바겐 코리아를 전폭 지지를 하고 싶네요. 그 덕분에 이제는 국산 SUV들, 동급 SUV들이 더 비싸져 버렸죠. 물론 일부 모델 얘기입니다. 풀옵션으로 봤을 때. 네, 오늘 만난 폭스바겐 티구안. 자, 외적으로 봤을 때 뭔가 확 하고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실내로 들어오고 나면 나름대로 세련미를 많이 가미를 했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성능도 나름대로 좋아졌습니다. 굳이 여기서 흠을 잡자면 이 볼륨을 다이얼로 컨트롤하지 않고 버튼으로 한다는 점인데, 네, 아무래도 다이얼이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논외로 나머지 것들을 본다면 폭스바겐이 해왔던 그 구성 안에서, 그리고 이 도어 트림만 보더라도 하드 플라스틱이 들어간 건 한 요 정도 영역이고 나머지는 다 좋은 소재들을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도어 포켓 안쪽의 마감, 그리고 안쪽도 뭔가를 넣었을 때 손상이 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감싸 놓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잘 썼고, 뭐 다분히 너무나 참 뻔한 얘기 같지만, 네, 실용성 위주의 독일차다운 그런 모습을 잘 담은 폭스바겐 티구안을 만나봤습니다. 너무 뻔해서 때로는 심심하지만 그 뻔하다는 것 자체, 어떤 표준, 그 표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고, 네, 국산 차들도 오늘 이 티구안 같은 그런 밸런스, 네,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배워서 정말 주행에 대한 그런 만족감도 많이 높여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기본기 탄탄한, 정말 뭐 기본기라는 말이 정말 아깝지 않은 폭스바겐 티구안을 만나봤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세련돼서 좋긴 해요.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은 또 아쉬움이 들 텐데, 요것도 국산차에서 공격하신 요 경쟁하시는 분들 요 포인트로 또 잡을 것 같긴 하네요.